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색깔이 변해서 걱정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소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당뇨가 있다면 소변의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성 신증, 즉 신장 합병증의 초기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변 거품이 왜 생기는지, 어떤 거품이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진료실에서 소변에 거품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제서야 맞아요,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거품류는 누구나 있는 줄 알았어요. 혹은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당뇨가 있다면 소변의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성 신증, 즉 신장 합병증의 초기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변 거품이 왜 생기는지, 어떤 거품이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거품이 병적인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소변을 빠르게 보거나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하면 마찰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물리적 기포가 생깁니다. 이런 거품은 작고 불규칙하고 1분 이내 금방 사라지고 표면 장력이 약해 금방 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단백뇨나 요당처럼 변이적인 이유로 생기는 거품입니다. 이런 거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요. 우선 소변을 보고 나서도 1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는 거품 크기가 크고 탱탱하게 떠있고 표면 장력이 강한 경우, 세 번째는 자주 반복적으로 거품류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품은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즉 신장 손상의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되었거나 혈당이 오랫동안 높았던 분들은 이런 거품류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단백뇨만 거품을 만드나요? 요당도 거품을 만들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요당도 거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장은 과도한 당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소변 속 포도당이 삼투압과 점도를 증가시켜 물리적으로 약한 거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은 단백질이 원인일 때보다 훨씬 덜 탱탱하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즉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되는 오래 지속되는 탱글탱글한 거품은 대부분 단백질에 의한, 즉 단백뇨에 의한 것이고요. 요당으로 인한 거품은 드물고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없다고 했는데 거품은 여전히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도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거대 단백뇨만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초기에는 거대 단백뇨가 아니라 미세한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건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라고 해서 ACR 검사를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소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했다거나 탈수가 있다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격하게 운동을 했다거나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리적이지 않더라도 생리적인 현상만으로도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거품 자체는 있으나 실제 병적인 단백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복적인 관찰과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일반 검사만으로는 단백뇨를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미세 단백뇨 검사나 사구체 여과율 검사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손상이 시작되어도 통증이 없고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거품류, 혈압 상승, 발부종, 피로감, 야간 소변 증가 등의 변화가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품류는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등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합병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품류가 반복된다면 5가지를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고단백 식단,
단백질 보충제 등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혈당과 고혈압은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혈당과 혈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염분은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짠 음식과 가공식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 유지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수분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걷기는 하루에 30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탈수는 단백뇨에 보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매일 수면 7시간 이상 하시고요.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카페인이나 음료제 과다 섭취 제한도 필요합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실천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료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품료는 단백뇨 때문에 생긴 거라서 단백뇨 증상 중 하나인 소변이 탁한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소변이 탁할 때 쓰는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들 중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개인별 거품료 원인을 찾아 한약을 처방해드리면 거품료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신장 기능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품료가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1644-511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1. 1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 거품료가 반복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한다. 2. 일반적인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미세 단백뇨는 있을 수 있으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3.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유도 한의사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색깔이 변해서 걱정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소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변화에 따라서도 소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소변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거나 노란색이 아니라 맑거나 투명한 색깔일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색이 맑은 투명색의 경우에는 특정 질병 때문이 아니라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 맑은 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짙은 노란색의 경우는 어떨까요? 짙은 노란색까지는 몸의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짙은 노란색은 탈수를 의미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 짙은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당근이나 비타민C가 들어간 음식을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도 짙은 노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색깔이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거나 짙은 노란색인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이 따른 문제지 크게 건강을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변 색깔이 갈색인 경우, 붉은색인 경우, 뿌옇게 보이는 경우 몸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갈색 소변인 경우 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간세포 손상이 생기거나 간에 붙어있는 담도가 막히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소변으로 모이면서 소변이 갈색이 됩니다. 근육 손상이 생긴 경우에도 소변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붉은색 소변의 경우 혈뇨, 즉 피가 소변에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 방광, 그리고 요로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 붉은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 맑지 않고 뿌연 경우 요로 감염이 생겼거나 방광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소변색이 뿌연 동시에 냄새가 심하고 소변을 볼 때 통증까지 있다면 문제가 더 확실해집니다. 내 소변의 상태를 봤는데 거품이 있거나 색깔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원인이 되는 확실한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이 소변 검사를 하면 미약한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약한 수준의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 추후에 신장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신장 손상 예방을 위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출처에 따라 연구에 따라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찾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신장 관련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미국 신장학회에서 제시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7가지 수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하기.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하혈색소 6.5 미만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혈압 조절하기.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체중 유지. 체중 증가, 특히 체지방 증가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섭취.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짜게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채소, 통곡물, 과일 등 신장에 좋은 음식을 적정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규칙적인 운동.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6번째, 금연. 담배를 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신장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7번째, 정기검진. 단백뇨, 신장 관련 수치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고 검증된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요. 더 적극적인 관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병원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받아야겠죠. 한약으로 신장 기능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해당 연구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기, 대왕, 단삼, 당기 중 1개 이상의 한약재를 포함한 한약을 복용한 그룹 1076명, 그리고 해당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 4304명으로 나누어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미 4가지 한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말기 신장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더 적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더 적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는 고칼륨 혈증을 주의해서 처방해야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 비율도 한약 복용군에서 더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 중에서도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4단계, 5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이미 신장 손상이 많이 이루어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니 신장병이 걱정이시거나 신장병 초기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료받고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644-511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 상태를 볼 때는 거품 여부와 색깔이 중요하다. 두 번째, 거품료가 발생해 신장 건강이 걱정이라면 7가지 수칙을 따르자. 세 번째,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적합한 한약 처방을 받자. 추가로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